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Росії, але й передачу людей. 정규군 파견 문제는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러브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Быть пересмотрен. Это похоже на очередную утку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우리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거래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우크라 파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닙니까? 1만 명. 지금요 북한 군인이 러시아로 갔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을 서서 전쟁을 벌이게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크라이나 매체인데 처음에 뭐 키이우 인디펜던트 북한 러시아에 10,000명은 군인을 파병했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들의 병과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우크라이나 매체인데요. 러시아 북한 병력 3,000명을 포함해 특수부대를 편성 중이다. 그럼 이 특수부대에 북한 군인 3,000명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10,000명이란 얘기, 3,000명이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전문가 모시고 해볼 텐데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100% 확인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서 나온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거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 군 자체가 파병이 가 있을 가능성, 예. 공식 파병은 아니더라도 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있다. 근데 이제 숫자는 저만큼은 아닐 것이다. 아. 이제 그게 지금 아마 좀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결론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의회에 가서 증언하기를 뭐 10,000명 가까이 와 있다. 특수부대 다 와 있고 우리 큰일 났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뭐 확인 중이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약간 조금 말은 조금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확인 보면은.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하는 바. 그러니까 북한군이 한 10,000명 와 있다. 뭐 특수부대 3,000명 와 있다. 이러면 이제 전황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토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우리도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도 지금 나토에서 보내줘야 된다. 미군들 참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아마 젤렌스키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군의 이제 그 참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발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이제 뭐 연기 안 난다고. 러시아는 뭐 네. 부인한다 그러지만 약간은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포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무기는 보냈잖아요. 근데 그 포탄을 그냥 포탄만 보내는 게 아니라 포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일부 병력들이나 장교들 간부들이 갔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리고 뭐 지난 10월 3일 날 도네츠크에서 이제 미사일 공격으로 예. 러시아 군들이 한 20명 죽었는데 그 중에 한 6명 정도 북한 장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들이 아마 그 포탄 관리 물자를 뭐 담당하는 간부들일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제 무기를 보냈잖아요. 그건 뭐 거의 확인되는 거고. 근데 병력까지 보냈다라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러시아로부터 무슨 대가를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병력을 보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건 어떤 약속 또는 대가 이걸 봐야 될까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건 어쨌든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나 또 미사일 기술이나 그래서 군사과학 기술을 조금 첨단화하는데 예. 기술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잘 기술 개발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풀지 못하는 이제 고도의 난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위성 발사 같은 거에서 좀 실패하고 하는 경우도 예. 있잖아요. 그때 이제 러시아의 선진 기술들 경험들을 전수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받는 대신에 이제 포탄 물자 그리고 또 러시아가 지금 또 병력이 딸리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거 진병하는데 또 문제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러시아 측의 요청이 있으면은 지금 조금 이제 완전히 계속 100%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 그것도 좀 북한이 처한 딜레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뭔가 만약에 병력을 진짜 저렇게 대규모로 했다면 이거는 대가 없이 그냥 가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걸 또 만약에 사실을 확인된다면 글쎄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국방위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의 질의응답이 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한 목소리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북한은 병력까지도 파병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최소한도 우리가 참관단은 보내야 됩니다. 우리도 북한군을 포로로 했을 때 누가 통역할 겁니까? 가서 신문하는데 통역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 공유국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협력, 기타 등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상급부터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관하고 참전하고 무기를 보내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정대진 교수님, 참관단을 보내서 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게 전쟁터인데?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황교안 의원께서 무슨 어떤 뭐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취지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뉴스 자막에 나온 걸 보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증거를 잡아야 된다. 아마 그런 그러니까 취지인 것 진짜 같아요. 가 있는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된다는 뜻 같은데요. 그리고 무슨 뭐 통역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뭐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게 적절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관단을 북한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는 이게 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오늘 또 이게 개념이. 국방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약간 여야 의원들이 약간 다른 취지의 질문도 나오면서 이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참관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북한이 간다고 해서 또 우리도 뭐 인력을 보내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배틀필드 전장으로 삼아서 남북이 한번 대치해보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죠. 네. 냉전적인 발상이죠.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거를 스스로 좀 공개를 하고 그랬다는데 영상이 조금 이상하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 공개 보도를 현재 분석 중이고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뭔가 이렇게 사진이라는 걸 공개를 했대요. 그 폭파하는 장면을. 그러니까 이 북한 내부에 알리기 위한 건데 아무리 봐도 각도나 뭐 위치고 보면 우리 거를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북한 매체 나온 거고 오른쪽이 우리나라 합참에서 공개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거를 갖다가 썼다고 봐야 됩니까? 각도에서 보면 북쪽에서 찍었으면 각도가 달라야 되잖아요. 저기 보면 무슨 뭐 표지판 같은 거 보이고 그렇죠. 전조등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데 거의? 예, 저거 뭐 남쪽에서 찍은 각도에서 지금 저렇게 나왔다면 색깔만 좀 뺀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북에서 찍었으면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건데 뭐 하여튼 우리 측에 공개된 영상을 가지고 자기들도 조선 무단으로 가져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국방부 협조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무단으로 이른바 이게 이제 불펌인데 불펌. 예. 아니 이걸 왜 자기네가 공을 들였다는데 찍지 않고 왜 이걸 씁니까? 뭐 손쉽게 가성비 좋은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쓸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뭐 북이 뭐 폭파 장면을 뭐 촬영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조선중앙통신에 이제 자기들도 대남 적개심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뭐 그냥 사진이 보니까 좋다. 남한에서 쓴 게. 예, 인터넷에 얼마든지 나와 있는 영상 갖다 쓰는 거는 뭐 그거는 뭐 특별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적대 국가 그러더니 또 이걸 갖다 쓴단 말이에요. 지금 뭐 또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북한 매체 또 하나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북한이 헌법을 바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안 나왔는데 살짝 나온 게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적대 국가 이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북한의 보도대로 본다면은 10월 7일 날 최고인민회의 있을 때 그때 10월 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헌법 개정이 그냥 다른 내용들, 그 소프트한 내용들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누차 예고한 대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보고 근데 논리상으로 보면 적대국가 규정이 이제 있었다. 헌법에 개정이 됐다.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적대국가와 평화통일한다라고 하는 조항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북한 헌법 9조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 있는데 적대국가로 뒤에서는 따르게 규정을 해놓고 또 9조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을 한다?
같은 헌법 내에 있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상충이 되죠. 평화통일도 삭제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통일이라고 하는 거 삭제되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 주장했던 민족 개념도 좀 삭제했을 가능성이 오늘부로 이제 조금 확인 가능성이 높아진 저렇게 거죠. 살짝 언급되는데 이제 짐작이 여기저기 짐작이 가능한 거네요, 지금. 예, 그동안은 설이 좀 갈렸어요. 예, 했는데 보도 안 했다 그랬는데 일부 뭐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